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남편 직장 근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 5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아니 그냥 주소만 옮긴 것 같은데 어떻게 감옥까지 가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현재 한국의 주택 청약 시스템 그리고 또 주민등록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아,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드러내는 거죠. 특히 위장 전입이라는 거 이게 어떤 증거로 밝혀지고 또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 절차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주소 이전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또 법원은 뭘 근거로 판단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청약 준비하시는 여러분께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죠. 50대 여성 A씨가 2022년에 충북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네, 운이 좋았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고 결국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4개월, 실형입니다, 이게. 네, 실형이죠. 법정 구속까지 됐고요. 핵심 혐의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위장 전입이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 청약 조건이 중요했는데요. 2022년 공고일 기준으로 보면 청주시나 충청북도 거주자여야만 청약 자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2021년 1월 26일 이전부터 청주에 1년 이상 쭉 살았던 사람한테는 우선 공급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우선 공급. 이게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정말 큰 혜택이죠. 그렇죠. 당첨 확률을 확 높이는 거죠. 그런데 A씨는 이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고 실제로는 광주 광역시에 살면서 주소만 청주로 옮겼다. 이런 혐의로 받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검찰 조사를 보니까 A씨가 2021년 2월 25일 그리고 또 2022년 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청주시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걸로 드러났어요. 특히 그 첫 번째 전입 신고일 2021년 2월 25일 이게 우선 공급 기준일인 1월 26일 바로 하루 전이었다는 점. 와, 정말 하루 차이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A씨의 전입 목적에 대해서 좀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딱 하루 전이라니? 이거는 좀 의심을 살 만하네요. 근데 A씨 쪽에서도 할 말은 있었을 텐데요. 뭐 청주에 직장 있는 남편이랑 주말 부부로 지내왔고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겉으로 듣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법원은 왜 이걸 안 받아줬을까요? 어떤 증거들이 있었길래요? 법원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명백히 광주라고 본 거죠. 생활 근거지가 광주다. 네. 첫 번째로 A씨의 주 거주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이 다 광주에 있었어요. 자녀들이. 네. 법원은 만약 A씨가 정말 청주에서 살았다면 광주에 남은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 이런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냥 주말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아예 생활 근거지를 두는 건 다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생활의 중심이 어딘지를 본 거네요. 그럼 뭐 금융기록이나 의료기록 같은 더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겠어요? 바로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그러니까 병원 진료 기록을 보니까 총 130건이 전부 다 광주 지역 병원에서 발생했어요. 130건 전부예요? 네. 청주에서 병원 간 기록은 하나도 없었고요.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광주에서 썼고 청주에서 쓴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그냥 광주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돈을 어디서 쓰고 아프면 어디 병원에 가는지 이런 게 명확히 광주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 내역이나 병원 기록까지 본다는 건 이제 뭐 서류만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네요. 직장 관련해서는요? 맞습니다. A씨 본인도 그 당시에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청약 신청할 때 필요한 여러 서류들도 다 광주에서 발급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 환경, 금융거래, 의료 기록, 직장 위치, 생활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전부 다 A씨가 청주에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법원은 또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단순히 서류상 주소만 옮기는 걸로는 이제 안 되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뭐 금융, 의료,
통신 같은 여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주말 부부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위장전입 혐의를 벗기가 어려웠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택 청약처럼 공정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는요. 형식적인 요건 충족을 넘어서 실질적인 거주 사실,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네. 관계 당국이 이걸 검증하려고 점점 더 폭넓고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쓰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소 이전이라는 행위가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라는 걸 경고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사례, 참 내 집 마련의 절박함이 때로는 좀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법이나 제도가 개인의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나 이런 질문도 던지게 하고요.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는 것과 또 개인의 절박한 상황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